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힘차게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국제 갈등에 대해서 같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구촌 전체의 그러한 갈등이 오늘날에는 이제 국제적 그러한 갈등이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국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갈등을 해결할 때 당사자 간의 대화와 양보를 통해서 이러한 평화적 해결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정부의 해결 능력이나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정부 간의 대립이 굉장히 극심할 경우에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의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을 이제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협약 등의 여러 국제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의 협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까 금방도 얘기했지만 국제협력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 간에 아무래도 의존이 심해지고 있죠. 우리나라만 이렇게 또 이게 하나씩 우리나라만 살아야 된다는 거 다른 나라만 있다 이게 아니란 거죠. 의존이 굉장히 심해지고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해서 이렇게 이제 상호 의존 관계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갈등을 해결하고 국제 평화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어떻게라도 협력을 해 나갈까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 협력의 유형으로서는 국제 연합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한다거나 또 국가 원수들 간의 정상 회담을 또 하기도 하고 올림픽이나 이제 월드컵과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를 통해서 또 협력을 해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기아, 빈곤, 질병에 대한 협조 체제가 아무래도 필요하고 재난과 테러에 대한 대응도 공동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기후 협약이라든가 기후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등 국제 협력을 해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유형들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의 역할이 나왔지만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됐지만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행위의 이렇게 이제 주체의 역할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 그 다음에 국제기구, 그 다음에 비정부기구가 있는데요. 국가는 보면 일정한 영역과 국민을 바탕으로 주권을 가진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대표적인 행위 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법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르는 모든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아무래도 어때요? 굉장히 평등하고 독립적인 주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선으로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금방 이렇게 이러한 상황까지는 우리가 했고요. 여러 국제기구에 참여해서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기도 하고 또 국제사회의 중요한 상호작용 대부분이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개인적으로 하기라는 게 좀 어려운 거죠. 정상회담을 한다거나 외교, 국교 수립, 조약 체결, 국제기구의 설립, 가입, 동맹 형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여기 여러분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서 가에 해당되는 거 볼게요. 남수단의 이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내전, 자기 나라에서 굉장히 싸움이 일어났어요. 격렬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 이탈리아, 독일 등의 이제 국민들이 남수단에 이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수단을 떠나기를 원하는 자국민을 대피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확보한다든가 이탈리아도 공군기를 보낸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국가의 역할을 지금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유형이. 그래서 국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외교활동에 최우선을 하는 것처럼 어느 나라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 자기 나라의 국민을 어때요?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도 행위 주체에 있고, 우리 저번에 코로나19 때 한창 때도 어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가 있을 때 거기에서 어때요? 귀국하지 못할 때 우리나라에 전세기를 보낸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에 귀국할 수 있도록 도운 것도 국제사회에서 행위 주체가 어때요?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국제기구죠. 이제 국제기구랑 비정부기구를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 놓을 건데요. 국제기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각 나라의 정부가 하나의 이제 구성 단위인 거죠. 그런데 이제 비정부 기구는 개인이나 민간 단체 주도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부 기구는 정부 기구가 아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지만 둘의 목적은 비슷하죠. 국제기구가 평화 유지라든가 경제, 사회 협력 등 국제적 목적이나 활동을 위해서 두 국가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체 나라고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결론적으로는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분쟁을 중재하고 또 국가의 행위를 규율하면서 국제 규범을 정립하면서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국제기구에는 국제연합, 유엔이라든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통화기금 등 여러 단체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에 대해서 그 활동, 행위 주체를 보면 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를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1945년에 세계 각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식량과 농산물의 생산 그리고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된 국제연합에 있는 그런 하나의 전문 기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우리 2015년에 보면은 작물 수확이 줄어들어서 식량 안보 상황이 전년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국제연합 식량기구가 아무래도 이제 식량 원조에 필요한 국가들을 얘기하면서 인도주의적인 그런 위기, 정말 그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그러한 어떤 태도를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나의 형태는 뭐냐면 국제기구의 행위, 주체에 대한 역할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여기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그 비정부기구를 보겠습니다. 비정부기구는 아무래도 금방 얘기한 것처럼 개인이나 민간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 국가 이익이 아닌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평화, 환경보호, 인권보장, 보건 등을 위해서 노력한 거죠. 국제 비정부기구라고 해서 NGO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NGO는 마찬가지 말 그대로 국제 비정부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지구촌 공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는 그런 단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경 없는 이사회라든가 그린피스, 그죠? 그 다음에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엠네스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이 밖에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기타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개별 국가 내의 지방 정부, 그 다음에 강대국의 전직 국가 원수라든가 노벨상 수상자와 같은 영향력이 강한 개인 등도 굉장히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과서 또 255쪽에 행위 주체들의 역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미 카터라고 한 분은 여러분 이제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땅콩 농부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해군 대위로 예편하고 그 이후에 땅콩과 면화 등을 키우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땅콩 농부라고 알려졌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정치를 하다가 이제 그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여러 이제 많은 일들 했죠. 뭐 이제 주지사를 지내면서 미국에 사는 흑인 동양법을 내세웠다든가 또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조정한다든가 또 이제 여러 백악관의 어떤 그 평화 조약을 이끌어낸다든가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러한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분이기도 한데요. 인권 문제라든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좀 그런 관계도 또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을 그만둔 이후에도 하는 국제적으로 역할을 많이 했죠. 국제 분쟁 조정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도 여기 교과서를 보면 대통령 퇴임 후에 카터 재단을 설립해서 집이 없는 사람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이렇게 헤비텟 운동을 이렇게 벌리고 국제 분쟁과 인권 신장을 위해서 가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 현재까지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모습. 이것도 어때요? 이건 개인인 거죠. 이 밖에 굉장히 어때요? 예전에 국가 원수를 지냈던 분과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라는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어때요? 이것은 하나의 국제기구가 되겠죠. 이제 WHO라고 해가지고 1948년 4월 7일에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계보건의 날라고 하면 4월 7일이라고 기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WHO는 뭐냐면 국제보건사업의 지도와 조정을 한다거나 회원국 간의 기술 원조 장려를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도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 황열병이 창궐하고 있는 앙골라와 콩고 민주공화국의 접경 지역에 긴급 백신 접종 캠페인을 계획 중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황열병이 퍼지고 있는 것에 그사를 퍼지지 않도록 백신을 주어서 예방을 해나가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에 이제 노력을 해나가는 거 여기서 살펴볼 수 있고요. 요즘 이제 코로나로 좀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금 마지막 전염병으로 대유행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러한 이제 그 공중보건 시스템을 강화를 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더더욱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염병 대응 기반이 되는 공중보건 시스템을 더더욱 더 확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이제 세계보건기구 역시도 어때요? 국제적인 보건 상태를 향상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국제연합의 하나의 전문기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계보건기구.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제기구의 하나의 행위 주체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엠네스티다라고 해가지고 이 엠네스티도 역시 이제 국제 비정부 기구에 속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대한 인권 내 학대를 종식하고 예방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이렇게 요구하고 행동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요 로고를 한번 볼게요. 이 로고는 철조망이죠. 철조망에 둘러싸인 촛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정말 이 철조망이라고 하는 것을 억압을 뜻하기도 하는 거죠. 이 억압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인류 연대 희망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로고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네스티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가 뭐냐면 2022년에
카타르의 이제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이제 월드컵이 열리게 되니까 그 경기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인권 실태를 보고하는 보고서를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제축구연맹의 대책을 촉구를 했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주 노동자들이 주는 임금이 너무 작고 너무 또 힘든 그런 노동을 시킨다거나 차별로 인해서 혹사를 당하고 있고 그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타르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국제 엠네스티가 1년 동안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인권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이것을 고발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 이것은 하나의 뭐예요? 인권 학대를 종식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비정부 기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네이버스라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죠. 이러한 것은 이제 하나의 보면 국제 기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국제구호나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사단법인 군 네이버스 인터내셔널과 대한민국 국내 사회복지 사업을 관장하는 사회복지법인 군 네이버스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국제구호뿐만 아니라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그 다음에 또한 이게 북한 아동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힘쓰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복지사업, 사회교육사업, 국제구호, 대북지원, 인도적 지원사업, 해외 자원봉사 등으로 이렇게 나뉜다라고 해서 여러 이제 국가의 그러한 행위주체, 그 다음에 국제기구의 행위주체, 그리고 비정부기구의 행위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교과서에 보면 여기 사례가 가나다라 마바까지 6가지 유형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 금방 수업하면서 다 얘기됐기 때문에 이러한 거 여기다 여러분 학습 일기에도 같이 교과서에도 그리고 학습 일기에도 같이 정리를 해서 지금 국제사회의 여러 갈등이라든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그들의 행위의 주체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국제사회 행위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냐면 국제평화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업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